짧게 이 저용량 날트렉손이라는 거 LDN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러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대사 약물 중에서 이제 좀 생소하게 좀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쓰인 지는 좀 오래됐더라고요, 역사가. 그래서 괜찮은 약이라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걸 해왔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다 정리한 건데 요즘 이제 대사치료라고 해서 이제 맨 처음에는 보세요. 메벤다졸, 구충제, 기생충약을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죠.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만 이제 계속 하나 복용했고, 이제 그러다가 요게 요 네 가지가 독시사이클린 이런 항생제, 그리고 아토바스타틴이란 저게 고지혈증약, 그리고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 그리고 메벤다졸, 요 제가 색깔 지금 네 가지 했죠. 제가 지금 정리했는데 요게 지금 COC 프로토콜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 네 가지가. 아시는 분은 뭐 들어보셨겠지만 저것도 그 COC라고 그 영국에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암 클리닉에서 암 대사 치료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해서 저것도 사람들이 좀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대사약물이 저거만 있냐 좀 그렇지 않아요. 한 뭐 거의 뭐 진짜 뭐 수십 가지 될 것 같아요. 다 해보면. 근데 그 중에서 좀 추려서 한번 해볼 만한 거.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은 디피리다물 지금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클로로킨, 하이드로클로로킨, 이게 이제 항말라리아제.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도 언급되는 약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게 사실 여기까지도 써요. 저것도 약물 하나씩 좀 다뤄볼 예정이에요. 하나씩 저게 이제 논문에서 어떻게 이제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베르베린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또 다른 구충제 이버맥틴. 이것도 이제 좀 적용할 만해서 제가 추가시켰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이제 영양제나 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뭐 면역 올려줄 수 있는 비타민 C나 고주파원 치료. 여기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이걸 이렇게 이제 정리해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 할 거는 이거예요, 이거. 맨 밑에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원래 저기 있었어요, 명단에. 근데 아직 제가 이제 저걸 사용을 아직 안 하긴 했는데 이걸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네, 필요하면 제가 이제 처방을 좀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앞에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순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보면 로우 도스 날트렉손, 줄여서 LDN, 우리말로 저용량 날트렉손이라는 거예요. 날트렉손, 약물은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걸 할 겁니다. 자, 이제 이걸 하려면 이제 이런 걸 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건데, 제가 요거 일단 그림 먼저 보면서 할게요. 이렇게 그림. 양귀비는 아시죠? 양귀비. 마약, 그쵸? 이게 양귀비가, 아편이라 불러요. 아편. 우리말로 아편. 영어로 저걸 오피움이라 불러요. 양귀비를. 그리고 여러분들 왜 그 진통제 중에서 모르핀 알죠? 몰핀. 암환자분들께서 사실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몰핀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런 그림을 지금 했었는데, 자, 요 관계를 한번 보여줄게요. 원래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오피움이 지금 아편이라는 영어 이름이고, 양귀비에서 이렇게 미숙과에서 거둔 액즙을 건조시킨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핀이나 코데인 이런 거 마약이거든요. 마약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옥시코돈 같은 거 들어봤을 거예요. 뭐 옥시코돈이나 뭐 이런 것들, 마약성 진통제. 이거를 영어로 오피오이드 진통제라고 하는데, 아까 여기서 이게 이제 오피움이라는 게 이제 아편이라는 영어 이름이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오피오이드, 이렇게 저런 식으로 이제 오이드 붙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뭐뭐과 같은,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피움, 즉 마약 유사물질 같은, 그래서 이제 오피오이드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마약성, 마약과 같은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오피오이드란 말이 실제로 많이 쓰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자, 여기 보면 몰핀 등 아편 알칼로이드란 말이 나오는데 다 처음 들어보는다니까 좀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아편에서 추출되는 이 몰핀, 이거를 아편 알칼로이드라고 해서 저거는 이제 합성 물질이에요. 몰핀이 여기서 이제 합성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엔돌핀 들어봤죠? 여러분 엔돌핀 많이 들어봤잖아요. 베타,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베타 엔돌핀, 요거는 좀 말이 어렵지만 메티오닌, 엔케팔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엔돌핀은 여기 보면은 내인성 오피오이드라서, 자, 사람 여기 우리 뇌가 그려져 있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마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엔돌핀이라는 게. 그래서 엔돌핀을 돌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에는 지금 딱 구분되는 게, 몰핀 같은 경우에는 합성해서 들어오는 이제 외부 그런 마약에서 그런 물질로 알고 계시면 되고, 오피오이드, 이걸 다 오피오이드라 불러요. 오피오이드. 어? 말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제 오피움, 아까 말한 아편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성 이런 거. 그래서 베타 엔돌핀이 그래서 어떤 작용을 하냐? 여기 뭐 강한 진통 작용, 그 다음에 항스트레스 작용, 그 다음에 면역력 증강 작용, 기분도 좋게 하고, 엔돌핀이 돈다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 요거 이제 밑에 보면 세포 증식 억제에서 메치오닌, 엔케팔린이라는 이상한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뭐 외울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내인성 오피오이드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게, 이런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그 오피움 계통에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본 건데, 지금 요 수용체가 1973년도에 벌써 꽤 오래됐죠. 발견됐죠. 수용체. 그렇게 지금 그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인성 물질에는 엔케팔린과 베타 엔돌핀 등의 내인성 오피오이드 다수 발견됐다. 해서 이제 지금까지 정리한 게 이제 이렇게 됐고, 여기 보면은 오피오이드 수용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진통이나 행복감이나 림프구 면역 조절을 하는 그걸 이제 그림을 보여줬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자,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이제 그 날트렉손 하면서 이제 이걸 시작한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요걸 일단 해놓고, 자, 그럼 이제 이건 뭐냐? 날트렉손은 G, 요 마이스가 이제 그때 마우스, 영어의 그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G의 신경아세포종, 뉴로블라스토마라는 신경아세포종의 증식에, 여기 뭐 한글은 그냥 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 뭐 날트렉손이 머듈레이트 해준다, 튜머 리스판스를, 그러니까 이게 좀 조절해 준다. 그런 이제 일종의 논문이에요. 논문인데, 여기 보면은 1983년도에 꽤 오래됐죠. 83년도에 나온 거고, 여기 보면 사이언스라고 돼 있어요. 사이언스가 그 저런 논문들이 실리는 그런 저널을 말하는데, 네이처라는 거랑 사이언스 같은 게 다 유명한 저널이에요. 나중에 한번 기사 같은 데 보세요. 무슨 뭐 저널 네이처 어디에 실렸다. 뭐 사이언스도 그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연구한 팀이 여기 보니까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뭐 이한정은 박사팀,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대학병원 팀에서 이제 저 연구를 진행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 오피오이드, 이제 알겠죠? 오피오이드. 지금 말한 거. 오피오이드. 항종양 효과. 오피오이드 이거. 다시 한번 하면 이걸 다 합쳐서 오피오이드. 몰핀, 뭐 베타 엔돌핀, 메치오닌, 엔케팔린 다 합쳐가지고. 이런 이제 그래서 오피오이드의 항종양 효과를 연구했던 이 팀은 쥐의 신경 실험에서, 자, 여기 보세요.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고용량 날트렉손을 투여. 또 밑에 보면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만 일시적으로 저해하는 저용량 날트렉손을 투여. 두 가지가 있죠. 날트렉손인데 고용량을 투여하고 또 저용량을 투여를 한 거예요. 용량을 달리해서. 그랬더니, 자, 고용량 할 때는 어땠어요? 종양의 증식이 촉진되었다. 안 좋은 거죠. 암이 더 커진 거네. 그리고 저용량을 사용했더니 종양의 증식이 현저히 억제되는 현상을 발견하고서 바로 이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보고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 날트렉손의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았듯이 다 나름대로 논문들이 다 있고 이제 근거가 다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봤더니, 자, 여기 밑에 볼게요. 자, 우선 그럼 날트렉손이 뭐냐? 날트렉손, 오늘 주인공이죠, 사실 날트렉손이. 날트렉손은 뭐냐면 몰핀 중독 치료에 사용되는 약이에요. 몰핀이 이제 마약이죠. 몰핀을 만약에 그 마약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혈압도 떨어지면서 뭐 그 의식도 혼미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작용 나타나는 거에 그때 쉽게 말해서 해독제로 쓰이는 거야, 이게. 날트렉손이. 그 약물이고 또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럴 때도 지금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날트렉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약인데 이거 뭐 어려운 것 같아도 보면 별거 없어요. 어쨌든 지금 해봤더니 자, 요게 이제 저용량. 아까 말했듯이 날트렉손을 좀 이렇게 그 체중당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쥐에, 이건 쥐에 해당되는 거죠. 마우스를 대상했으니까. 거기 이제 저용량을 사용했더니 몰핀의 진통작용을 4시간에서 6시간만 저해한다. 그 다음에 이건 아예 24시간 계속 내내 저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용량 고농도를 했더니 아까 말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이었고, 자,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물질이 그래서 그렇게 되던가. 그러니까 날트렉손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내인성 오피오이드들이 동종된 것이 바로 주인공이 메치오닌 엔케팔린이란 거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죠. 메치오닌 엔케팔린이란 내인성 아까 오피오이드 들어갔던 거.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이걸 저 내인성 오피오이드라고, 아까 내인성이라는 건 뭐였어? 우리 몸에서 아까 만들어진다고 해서 내인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됐고, 메치오닌 엔케팔린이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이걸 다른 별명이 뭐냐면, 조금 전에 했던 오피오이드는 아까 좀 마약과 유사한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런 이제 오피오이드 그로스 팩터. 그로스 팩터라는 거는 성장하게 하는 인자, 성장하게 하는 증식 인자. 그래서 영어로 줄여서 OGF라고 한다. 어려워 사실니까 이게 연결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어쨌든 말하는 게 지금 그러잖아요. 날트렉손이 어떻게 그럼 지금 말한 대로 항암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거 이제 사람들이 연구해봤더니 이런 물질들이 동정이 됐다. 그거를 다른 말로 이제 OGF, 저는 이제 오피오이드 증식인자인데 뒤에 좀 내용이 나와요. 그걸 좀 이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엔케팔린이란 엔케팔린이란 거는 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저거 계속 나오니까 내가 다시 한번 또 하고 넘어갈게요. 아미노산이 뭐라고 그랬죠? 아미노산, 펩타이드. 아미노산이 모여서 펩타이드가 되고, 펩티드가 되고, 펩티드가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백질의 이제 그런 최소 단위를 아미노산. 그래서 이렇게 엔케팔린은 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이렇게 무슨 암호 같죠? TOR, GOR 이렇게 딱. 그래서 이거 갖다가 티로신, 글리신, 페닐알라닌, 끝에 이게 이제 메치오닌 이렇게 5개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엔케팔린이 2종류가 존재하는데, 끝에가 메치오닌이고 끝에가 류신이란 그 아미노산으로 끝나는 게 있어서 2가지. 그래서 앞에까지는 똑같은데 마지막에 류신으로 되면 어쨌든 이 엔케팔린에는 메치오닌 엔케팔린이 있고 류신 엔케팔린 2가지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메치오닌 엔케팔린이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중에 메치오닌 엔케팔린이 별명 아까 말했던 오피오이드 그 증식인자라고 불렀고, 이게 바로 정상세포나 암세포든지 증식을 어떻게 한다? 억제하는 작용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이 성장인자 수용체가 지금 이런 췌장암, 간암, 유방암, 난소암 등등 이런 많은 암세포에 저런 게 수용체라는 게 있어서 결국에는 이 메치오닌 엔케팔린에 가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니까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준다. 여기까지 명확하죠? 이 연구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뒤로 이제 좀 더 가면 더 어려워지는데, 할 수 있겠다, 잘하면. 뒤에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이해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메치오닌 엔케팔린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뭐 오토크라인 개념, 파라크라인 개념, 엔도크라인 개념인데, 뭐 내분비란 말 들어봤죠? 내분비. 우리 뭐 내분비내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호르몬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물질 같은 거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분비해가지고 이 하는 방식이 사실은 크게 보면 3가지.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요. 오토크라인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세포 자기 세포에서 분비를 하는데, 나 또는 바로 가까이 옆에 있는 세포의 증식을 제어하도록 이런 물질을 이렇게 분비하는 거예요. 성장인자. 근데 파라크라인은 조금 더 가까운 거, 인근에.
좀 멀리 있는 거를 내분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발생이나 이제 상처 치유, 혈관 신생 여기 혈관 신생인 것도 우리 암세포가 증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하죠. 계속 지금 저 얘기 나오고 있죠. 암세포가 증식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그 혈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혈관이 자꾸 만들어져야지 그걸 갖고 영양분을 얻어서 암세포가 자꾸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혈관 신생, 이런 세포의 증식을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오피오이드 이런 성장인자 수용체가 뭐 저런 건 사실 뭐 정확하게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에 핵에서 막이 있겠죠. 그 바깥에 존재해서 바로 오피오이드 아까 성장인자 OGF라는 게 이제 같이 결합해서 핵 속으로 들어가서 DNA 합성을 중지하는 작용이 있는 곳으로 밝혀졌다. 다 진짜 뭐 말 어렵죠. DNA 합성을 이제 중지시킨다. 또 DNA 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분자 생물학적이고 또 요즘 이제 말하는 유전학에서 연구하는 그런 데까지 파고 들어가 봐야 되죠. 저런 이제 그 한번 알려면.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쉽게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까 이 그림에서 하나 더 추가한 게 이거죠. 다양한 조직 암세포에서 아까 메치오닌, 엔케팔린 이 세포 증식 억제가 오피오이드 증식 억제 수용체 여기 증식인자가 이제 늘어나면 암 조직을 증식 억제한다. 그리고 요 물질 메치오닌, 엔케팔린 여기 나오는 그림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보는데 여기 보면 내인성 오피오이드 중 메치오닌, 엔케팔린 요거 오피오이드 성장인자라고도 하고 다양한 조직과 암세포에서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진다. 그래서 이 오피오이드 증식인자 이거는 오피오이드 증식인자 수용체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그 아예 그 자체 오피오이드 그 자체를 늘리는 방법, 증식인자 자체를 늘리는 방법으로 아까 말한 저용량 날트렉슨 요법을 사용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나서 결국에는 이게 늘어나서 암 조직을 증식을 억제한다가 이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려면은 제가 계속 그때 이제 여기 나오는데 세포 주기가 있어요. 세포 주기. 제가 이런 것까지 하는 이유가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저게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한번 그래도 이해하고 있으면 그 약물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그래서 쓰는 그런 것들이 이게 보면 우리가 그때 세포 주기 지금 내가 벌써 세 번째 얘기해. 세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림 보면서 할게요. 여기 보면 세포는 이렇게 점점 계속 세포 주기가 있어요. 세포 분열하는 여기 M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환기를 해가지고 갭 1 돼 있는데 DNA 합성하는 기를 S기를 하고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G1기예요. 그리고 G2기로 넘어가서 세포 분열 전에 이제 이렇게 돼서 마지막 여기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세포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뭐 분열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포 주기란 게 있는데 여기서 세포가 딱 정지된 상태로 제로라고 해요. 여기 이제 G0. 그래서 이제 이걸로 계속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세포가 이제 계속 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이런 분자 생물학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저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제 그 내용이 앞에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제가 저것만 좀 이해하면 될 거예요, 이게. 요거 CDK라고 된 게, 쉽게 말해 저번에 효소 때 얘기한 적이 들었죠. 효소. 우리 몸에 효소란 게 있어. 효소가 뭐냐면 이 효소가 있어야 얘는 RB 단백질이라는 게 단백질 여기 보면은 이 RB 단백질이 여기서는 암 억제 유전자로 되어 있어요. 암 억제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라고 한다면 이 효소라는 게 꼭 있어야 돼요. 효소는 그래서 그런 반응을 이렇게 촉매하고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걸 이제 효소라고 하는데 효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효소가 없으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몸에 효소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 효소 면역 어쩌고 하면서 효소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게 그냥 효소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효소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얘가 어쨌든 효소인데 얘가 역할을 하면 얘가 있으면 이게 암 억제 단백질이라고 해서 요 E2F가
이거 다 지금 암호처럼 돼 있는데 저 물질을 지금 현재 이건 뭘 하는 거냐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E2F라는 게 보면은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사인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사인자. 이것도 지금 다 암호에 사실 전사가 뭔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E2F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야 RB가 딱 붙었던 것에 이게 떨어져 나와야 얘가 증식 관련 유전자 전사를 활성화시키고 여기서 G1이라는 데서 S기로 이행을 해서 여기서 DNA 합성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세포 주기가 돌아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사는 뭐냐? 여러분들 그 유전학에서 DNA 얘기 들어봤죠? 우리가 어떤 유전학이라는 것 가장 큰 중심 개념은 이런 거예요. DNA가 있어서 DNA는 우리 몸에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애를 DNA라고 불러요. 그럼 그게 이제 저런 이제 우리가 유전 물질을 만들어내려면 DNA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하나 복제란 거래요. 같은 또 DNA로. 그런 DNA가 만들어지고 이 DNA가 핵 속에 있다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RNA라는 거 들어봤어요? RNA? RNA라는 거한테 자기 그 유전 정보 물질을 이렇게 전사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뺏기는 작업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 RNA가 그 유전 정보 물질을 가져가요. 그럼 핵에서 나와서 내가 저 나중에 그림 보면서 한번 정리해 줄 건데 거기서 리보솜이라는 데서 거기서 RNA에서 다시 단백질을 만들어줘야 돼. 그게 그렇게 해야 유전 정보 물질이 그대로 나타나서 저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때 RNA가 다시 DNA 만들어진 걸 이거를 이제 번역,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크게 말하면 세 가지 단계 이런 그 중요한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유전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갖다가 요즘 유전학에서 하는 그 개념인데 이때 전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전사가 그 DNA에서 그 RNA라고 하는 그거 유전 물질을 이렇게 뺏겨주는 작업이야. 그러니까 그걸 하는 역할을 하는 애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있어야, 얘가 있어야 이게 지금 DNA 이거 돌아가는 이 세포 주기가 지금 계속 돌아가게 돼 있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게 지금 꽉 좀 붙잡고 있다고 그랬죠, 원래. 얘가 떨어져 나와야 돼. 근데 이 효소라는 거 있어요. 이 효소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효소가 이제 여기서 RB 단백질이라는 걸 인산화시켜가지고, 인산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인을 이용해서 얘를 인산화시켜버리면 이때 두 개가 딱 떨어지면서 얘가 E2F라는 게 이제 이 세포를 돌리게 돼 있는데 아까 말한 이게 보세요. OGF 수용체. 이게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메치오닌 엔케팔렌이라고 우리가 날트렉슨을 사용했을 때 이게 늘어나는 거라 그랬죠.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날트렉슨을 사용하면 이 수용체가 많아서 요 CDK라는 거, 이게 뭐라 했어? 다시 한번 CDK는 효소라고 해서 효소. 효소가 있어야 되죠, 효소. 일종의 중매장이. 이거를 딱 저해인자, 이걸 만들어버려. 그럼 무슨 딱 얘가 딱 쉽게 말해서 중매 못하게 딱 그냥 막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거 지금 분자생물학적인 그 유전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 현대의학적인 그런 지식이라고. 무슨 대사치료를 해가지고 무슨 사이비 대체의학 이런 게 아니고 다 저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저런 것들이 다 하는 게 지금 대사치료에 다 지금 원리라니까. 그래서 여기를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가 활동 못해. 이 쉽게 말해서 효소가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아까 이게 효소가 활동 못해서 막아버리니까 얘가 지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딱 붙어 있어. 그럼 이 세포가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돌아가질 못하고 그냥 이쪽으로 빠져버려요. 증식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해서 이게 바로 그런 이제 이게 만약에 암세포라고 했을 때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요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요거. 이게 뭐예요? 이걸 만들어주는 게 아까 저용량 날트렉손. 아까 뭐랬어요? 그 저용량이라는 거는 하루에 한 3에서 5mm. 저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한 3에서 5mm 정도 사용하게 되면, 내인성 오피오이드 결합이 이래 수시간 저해되는 상황. 고용량을 사용하면 24시간 내내 그 수용체를 완전히 막아버린다고 그랬고,
요거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 딱 막아버리는 상황. 그래서 그 몸은 그 저해되는 상황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베타 엔돌핀이나 엔케팔린 등의 이런 뇌인성 오피오이드를 만들어낸다. 그런 원리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항암장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그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실험에서 저용량 날트레슨 요법을 해봤더니 DNA 합성 그리고 혈관 신생을 억제해서 결론적으로 난소암 증식 속도를 저하시키는 것이나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부작용을 줄이고 항종양 효과를 증강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런 이제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저용량 날트레슨 요법을 사용했을 때 뇌인성 오피오이드 생산 증가로 몸에 갇힌 면역력과 치유력을 높여서 더욱더 그 오피오이드 성장인자에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 그 독특한 작용 기전과 작용 기전 부작용이 거의 없고 저렴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으로 좀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종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이제 마지막에 이걸로 가지고 마칠 건데, 결국에는 앞에까지 뭐 했던 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DNA, RNA 이런 얘기 잘 이해 그런 거 못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저용량 날트렉손을 그걸 사용하게 되면, 날트렉손인데 저용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오피오이드 증식인자라는 거, 메치오닌, 엔케팔린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늘어나서 결국에는 여기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서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 그래서 저기 암세포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를 해준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중추신경계에서 베타 엔돌핀 같은 이런 이제 것들이 더 늘어나서 이제 통증이나 행복감이나 이것도 증가하고 면역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치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제 요거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관련된 사실 논문들이 몇 개 있어요. 뭐 특히 췌장암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저게 처음 했던 게 이제 그 췌장암에 대해서 그 나온 게 있어요. 몇 가지 좀 난소암도 그렇고 췌장암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중음성 유방암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치료하기 좀 까다로운 이제 그런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적용된 그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저 지금 LDN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줄여서 저용량 날트렉슨 요법을 LDN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그 논문을 한번 볼 건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이제 알파 리포산 뭐 신데렐라주죠. 그거 같이 비타민 C 치료할 때 이제 그거랑 같이 이제 접목했을 때 그런 효과가 올라간다는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좀 어려웠죠, 이거. 이거 분명히 어려웠는데,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계속 가지세요. 세포. 제가 다음 시간에 아예 그래서 이제 한번 그 DNA, RNA, 단백질 이런 관계 한번 그 그림 있는 거 한번 해주고, 요거 세포 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포 수준에서 계속 이해하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항암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자세한 거 사실 몰라도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사실 뭐 안다고 알면 좋겠죠. 근데 이제 몰라도 되지만 대략적으로 그래도 그런 원리가 다 밝혀져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사람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 분자생물 연구하시는 분들이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분자생물 알죠? 현미경을 봐도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세포. 세포보다 더 작은 거.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그 세포보다 더 작은 거. 그래서 분자생물. 무슨 뭐 유전자 단백질 발견됐다고 하는 게, 그래서 단백질이 여러분들이 무슨 고깃덩이처럼 딱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알 단백질에 인산하는데 이런 거 다 이름 저렇게 다 해놓잖아. 저런 것들. 아까 말했죠. 아미노산, 포도당 이런 거 보여요? 눈에? 아미노산, 펩티드, 단백질. 굉장히 그래서 그 정도는 계속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인터넷에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만 알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글은 읽지만 까막눈이 되지 사실은 저런 걸 모르면. 요즘 워낙에 이제 거기 다 검색해보면 다 나오니까 이게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면 다 나와요. 요즘. 그쵸?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걸 참 이해를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약 처방하는 이제 그런 거랑 그 다음에 관련된 논문들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이제 해서 사람들이 먹는지 복용하는지 그런 걸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혹시 처방 원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에 제가 해가지고 처방도 할 거고 설명 한번 더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